네, 안녕하세요. 전자제품 추천 전문가 만두야시입니다. 드디어 갤럭시 북 4 프로 울트라 7 155H가 들어간 그 제품 최종 리뷰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제품은 아니고요. 얘는 울트라 5 들어간 125H 들어간 거고, 얘가 155H 들어간 그 제품이 되겠습니다. 두 개 다 있죠. 요거 비교하는 영상 별도로 만들어서 올릴 거고요.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울트라 5 사세요. 울트라 7 성능이 좋긴 해요. 더 좋긴 한데, 그럴 가치가 있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서 늘 해오던 방식대로 벤치마크 읽어드리고 장단점 찝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패스마크 돌려봤습니다. 패스마크 돌려보니 CPU 점수가 23,810점 나왔고요. GPU 점수가 4,594점 나왔어요. 비교할 수 있는 테이블 띄워드릴 텐데, CPU는 평균 점수 대비 높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고, GPU 인텔 아크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떨어지는 점수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제품 TGP가 조금 크리티컬한 제품이긴 한데, 네, 이 부분은 뒤에 가서 발열 테스트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긱벤치 읽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긱벤치 돌려보니 CPU 점수 11,191점 나왔고요. GPU는 26,829점 나왔어요. 이것도 비교할 수 있는 테이블 띄워드릴 텐데, CPU 같은 경우는 저기 위에 보면 i7 12700F 보이시죠? 이 제품이랑 좀 비슷한 성능이다. 네, i7이랑 비슷한 대탑용 i7이랑 비슷한 성능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GPU 같은 경우는 저쪽 위에 보면은 GTX 9702 보입니다. 예, 뭐 9세대긴 하지, 꽤 오래된 제품이긴 하지만 요 정도 내장 그래픽 치고는 괜찮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시네벤치 2024년도 버전 돌려봤고요. 621점 나왔습니다. 요거 주의 깊게 기억하시고요. PC마크 같은 경우는 6597점, 파이어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는 5614점, 타임스파이는 2522점이 나왔어요. 확실히 기존의 XE 그래픽 대비 높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벤치마크 상. 네, 그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발열 테스트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네벤치 30분 빡세게 돌려봤고요. 한 번 돌렸을 때랑 30분 돌렸을 때 점수 차이 비교하니 97.3%였어요. 이게 2.7% 하락이 발생한데 꽤나 잘 준수하게 버텨주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릴게. 오늘 테스트 결과는 바이오스 업데이트 P06VH를 기반으로 합니다. 아무튼 좀 많이 테스트 다 해놨는데 바이오스 업데이트 하면서 싹 다 갈아엎어져가지고 좀 충격받겠는데 그렇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내부 온도 CPU 온도 같은 경우는 93도 정도 나왔고요. 그리고 표면 온도 같은 경우는 TDP 같은 경우는 27W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당 CPU 155H의 TDP 스펙을 보여드리면은 최소 보장이 20W, 그리고 프로세서 기반이 28W, 최대 보장 성능이 65W, 그리고 터보는 115W예요. 그런데 요거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TDP가 피크 칠 때도 50W밖에 안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TDP는 조금 타이트하게 잡아놨다, 그러니까 낮게 설정을 해놨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27W에서 좀 꾸준히 안정화되는 걸로 보이기는 하는데, 요게 어찌됐건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표면 온도 같은 경우는 최고점의 온도가 50도, 키보드 단의 온도는 42도 정도 나왔고요. 소음 같은 경우는 47dB 정도 나온 거 확인 가능합니다. 소음 같은 경우는 그 삼성 세팅에서 소음을 별도로 수정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GPU 부하 테스트 타임스파이 20번 돌려봤습니다. 처음 대비 떨어진 퍼센트가 11.9%로 88.1%의 성능을 유지를 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발열로 인해서 성능 하락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CPU 온도 같은 경우는 80도 정도 꾸준하게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TGP는 측정이 되지 않습니다. 큰 의미가 없어서 별도로 측정하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삼성 노트북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 인포에서 이 하드웨어 정보가 100% 읽히지 않는 경우들이 꽤 많아갖고 LG도 그렇고요. 그래서 요거는 측정이 안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표면 온도 같은 경우는 CPU 테스트 대비 온도가 조금 소폭 하락을 했어요. 최고점의 온도가 46도, 키보드 단의 온도는 40도 정도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소음은 동일하게 47dB 나온 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디스플레이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디스플레이. 우선 QHD 해상도를 갖고 있고요. P3 색 영역 100%를 지원합니다. 아주 좋아요. 아주 좋고요. 408니트 측정이 됐는데 이 스펙치도 400니트고 제가 측정한 것도 408니트긴 한데 실제로 체감하기에는 그거보다 훨씬 더 밝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120Hz의 색상 정확도 같은 경우는 0.81로 요거는 프로급 디스플레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번 제품 같은 경우는 빛반사, 빛반사 관련해서 별도 코팅이 또 적용돼서 확실히 빛 번짐 같은 경우도 더 과거 대비 더 개선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배터리 테스트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우선은 이 디스플레이가 너무 밝아갖고 밝기를 300니트에 맞춰놓고 유튜브 풀재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보니 6시간 3분 정도가 나왔어요. 뭐 길지도 짧지도 않은 그런 적당한 배터리 타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피커 테스트도 같이 보고 오실게요. 네, 보고 오셨나요? 스피커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윈도우 노트북 중에서 스피커가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좋은 음질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게임 테스트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특이한 결과가 나오는데요. 자, 롤업치 배그 사이버펑크 돌려봤고요. 우선 해상도는 풀 HD로 진행을 했습니다. 최하 옵션에서 롤 평균 프레임 272프레임, 하위 1% 146프레임, 그리고 최상 옵션에서 평균 프레임 237프레임, 하위 1% 109프레임 뜨는 거 확인했고요. 롤은 충분히 플레이 가능하다. 자, 오버워치 같은 경우 최하 옵션에서 평균 프레임 52프레임, 하위 1% 13프레임, 최상 옵션에서 평균 프레임 13프레임, 하위 1% 5프레임. 이해가 안 되죠. 벤치마크만큼 게임 성능이 안 나와주고 있어요. 요거는 그냥 XE 그래픽이랑 혹은 라데온 내장 그래픽이랑 비슷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는 최하 옵션에서 평균 프레임 36프레임, 하위 1% 20프레임, 최상 옵션에서 평균 프레임 24프레임, 하위 1% 10프레임. 배그가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이 하위 1%가 더 잘 나오는 이상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드라이버 최적화가 제대로 안 돼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포인트입니다. 하드웨어 성능은 받쳐주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이게 운영되는 게임 같은 부분에서는 확실히 최적화가 덜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이버펑크 같은 경우도 최하 옵션에서 평균 프레임 28프레임, 하위 1%, 이거는 최하 프레임 7프레임, 그리고 최상 옵션에서는 평균 프레임 18프레임, 그리고 하위는 6프레임 뜨는 거 확인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벤치마크 점수는 잘 뽑아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게임 점수는 잘 못 뽑아주고 있어요. 이게 지금 현 수준의 팩트입니다. 드라이버 최적화를 통해서 더 나아질 수도 있긴 하겠지만서도 우선은 그렇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장점, 단점, 그리고 결론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점 첫 번째, 제품 완성도 마감입니다. 확실히, 그냥 윈도우 계열의 맥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의 단단한 완성도와 거의 완벽한 마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냥 윈도우 계열의 맥북.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완벽한 디스플레이 정말 최고예요. 이건 당당하게 말씀드려요. 최고입니다. 그 어느 랩탑을 갖다 놔도 요 디스플레이는 확실히 색 정확도까지 포함해서 전문가가 써도 충분한 맥북급의 디스플레이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삼성의 AS와 소프트웨어죠. 삼성 갤럭시 생태계에서 계시는 분들은 확실히 편하실 거고, 그리고 AS도 삼성 대리점에서 받으면 되니까 그 부분 편하다라는 부분 당근스럽게 말씀드리고요. 마지막 같은 경우는 휴대성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제품 1.2kg대 제품입니다. 확실히 휴대성이 좋긴 해요. 디스플레이가 좀 작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대성은 확실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단점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단점 첫 번째, 배터리 발열입니다. 배터리가 솔직히 6시간 찍어서 봐줄까 싶었는데 이 가격에 좀 더 길게 가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단점으로 잡았고요. 발열 같은 경우도 표면 발열 나름 뜨끈뜨끈한
상태에서 유지되는 경우들이 발생을 했고요. 게임할 때라든지 뭐 고부가 작업을 계속 연속으로 진행할 때, 그리고 내부 발열, CPU 온도도 확실히 팍 튀는 100도 이상을 찍는 경우들도 있어갖고 이 부분은 단점으로 잡아야 될 것 같아서 잡았습니다. 그리고 CPU TDP가 27W죠. 앞서 보여드린 바와 같이 최대 보장 성능이 65W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게이밍 노트북에 들어갈 정도의 TDP를 확보할 수 있는 건데 그거를 다 못 쓰는 와트 수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아쉽다. 뭐 발열이라든지 여러 부분들을 봤을 때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겠지만서도 안타까운 건 안타까운 거다. 자, 그리고 마지막 드라이버 최적화. 네, 보시는 바와 같이 벤치마크 성능은 잘 나오는 게임이 잘 안 돌아가요. 예, 그리고 진짜 지금도 키면은 매일 윈도우 업데이트가 진행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드라이버 관련해가지고. 그래서 확실히 지금 너무 시기상조로 내놓은 게 아닌가. 혹은 뭐 이게 삼성 잘못인지 혹은 뭐 인텔의 잘못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드라이버 최적화가 확실히 안 돼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직까지 여전히 바이오스는 업데이트 됐지만서도. 오케이? 아시겠죠? 자, 그리고 기타 사항으로 해당 제품 디스플레이에서 터치가 됩니다. 근데 솔직히 그래요. 터치를 왜 넣어놨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네, 이게 뭐 360도 회전되는 그런 투인원 제품도 아니고, 뭐 이거 여기서 뭘 하겠어. 그리고 솔직히 이런 디스플레이 손으로 기름기 잔뜩 묻혀놓으면 쓰기 더 짜증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빼고 가격을 좀 더 낮추는 게 맞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맥북과 맞짱 뜰 수 있는 윈도우 노트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좀 따라한 것 같은 포인트도 많이 있어요. 전반적인 이런 코너에 있는 이런 동그란 거라든지 전반적인 느낌이 맥북에서 풍겨오는 느낌은 확실히 주고는 있습니다. 이걸 뭐 복카피했다라든지 뭐 표절했다라든지 그렇게 말하기는 애매할 수는 있으나 그런 느낌, 맥북의 느낌이 확실히 확 느껴진다라는 느낌은 계속 들고 있어요. 그래서 네, 사려면 요거 울트라 5 들어간 거 사세요. 성능 차이 조금 나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체감할 수 있냐 얘기하면 체감은 못할 정도다. 그래서 솔직히 이 가격 차이 주고 산다면 저는 울트라 7보다 울트라 5 사겠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아시겠죠? 자, 여러코롬에서 요즘 핫했던, 지금은 핫하지 않죠. 네, 핫했던 갤럭시 북 4 프로 제품 같이 간단하게 리뷰해 봤고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이 현명한 소비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 사랑 있고요. 그럼 남은 하루 행복하시고 이상 만드셨습니다. 그럼 뿅.